네, 여야 공이 지금 공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의원님 개인 부분부터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마포갑에 도전장을 내셨는데 단수 공천이 된 게 아니라 경선으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아침에 환영한다는 메시지 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쉬운 선거 있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고요. 2016년 같은 상황만 안 벌어지면 된다. 2016년 상황이라고. 2016년에는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분열이 돼서 이른바 찐방 뭐 감비라고 이러는 거. 그렇죠. 이제 뭐 안대환 전 대법관이 출마하셨을 때 이제 그쪽 위원장이 탈당하시고 그 지역구 상황. 네. 그런 상황만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어플레이하는 경선 저도 환영합니다. 맞상대가 신지호 전 의원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뭐 진심은 통하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경선 실시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 거예요?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뭐 들리는 소문은 이번 달 말쯤. 2월 말에. 네. 근데 지금 당에서 계속 이제 그 하나둘 발표하고 있는데 단수 공천하고 경선으로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당에서? 잠깐만요. 그게 뭐였죠?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도 막 돌리고 하는데 네. 거기서 압도적으로 안 나오고 이러면 경선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예, 무슨 그 시스템 공천이니까 공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명밖에 공천 신청을 안 했다든지,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고. 예, 뭐 한 명이 월등히 네. 우월하다든지, 예. 또는 이제 지역에서 정리할 후보가 있다든지, 둘 다 중요하다든지, 네. 그래서 재배정하기 전에 일단 재배정할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던데 지금 뭐 헷갈려갖고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네. 지금 당사자도 이렇게 헷갈려하시니. 아니 그 공식이 있는데 예.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식을 제가 잘 기억을 아무튼 못했습니다. 시스템 공천 취지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예, 뭐 민주당과 비해서 저희가 예. 그러니까 항상 질서 있는 변화를 강조하는데 질서 있는 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네. 그리고 힘차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하고는 좀 그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겁니까? 아니, 뭐 상대당 평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못할 줄 몰랐습니다. 민주당이 예. 어떤 점에서요? 뭐 어제는 국회 부의장이 탈당하셨더라고요. 김영주 의원. 예. 그래서 막 그 발표가 나자마자 튕겨 나가시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민주당이 서울에 투입할 예정인 추미애 전 장관 누구 있죠? 뭐 전현희 예. 전 국민권익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에서 이른바 한국 트로이카 체제 이야기하던데요. 그거를 필승 카드라고 던져온 거 보면서 저는 살짝 왜요? 그 듣는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의 상대하셨던 김무성 전 대표, 예. 김성태 전 의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불출마 선언 멋지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분들도 이제는 퇴장할 때인데 예. 다시 그분들을 투입하면서 예. 필승 카드다. 예. 뭐 극적 대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모두가 그럼 다 퇴장해야 될 분이라는 겁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세 명을 뭐 여성 트로이카로 해서 뭐 한강 벨트에 투입하겠다. 네. 저는 감동도 없고 다시 한번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호소하는 그렇다. 그런 메시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취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근데 민주당의 평가 이야기 나왔을까? 요거 하나는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의원님이 4년 전에 국회의원이 될 때 뭐 통합비례정당 내지 비례연합정당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더불어시민당으로 해서 이제 그 공천 받아서 비례가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유경험자로서 민주당이 지금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뭐 위성정당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전 참여한 사람으로서 제 경험을 정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굉장히 힘들었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매일같이 고민했던 시간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됐던 게 후보자 검증 문제라든지 네. 배분 문제라든지 네. 이런 비하인드가 좀 있었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저희가 창당 과정에서 연락이 왔죠. 네. 이 위성정당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뭐 그때는 룰이 깨끗했던 것 같습니다. 1번부터 그때는? 10번까지 뭐 소수 정당 네네, 배치, 그렇죠. 후순위 민주당 배치.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치열할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재 영입은 끝난 겁니까? 앞으로 더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검토하고 접촉하고 있던 후보들은 아직 꽤 있는데요. 네. 시기적으로 지금 워낙 그 뭐 공천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영입 인재들을 발표해놓고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도 좀 있고요. 예. 조만간 출범하는 이제 비례정당 나름의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공천을 시작할 텐데 이것이 맞은지 뭐 위원장님하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달라진 게 과거에는 인재 영입을 하면 영입 인재 같은 경우는 뭐 비례를 준다든지 어떤 약속을 하면서 이제 영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당신이 살아남아라. 이래갖고 영입 작업이 잘 됩니까? 저희 지금 34명 영입했습니다. 네. 네, 뭐 사기 계약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영입하면서 네. 뭐 출마를 희망하시는지 몇몇 소수의 몇몇 분들은 출마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네. 이제 특정 후보는 나는 출마하겠다. 그리고 특정 지역만 원한다. 아, 그렇게 조건을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특정 지역은 몇 명이 이미 있다. 좋다 경선하겠다. 아, 네, 영입해주면 내가 경선 뛰겠다. 그렇게 네, 깔끔하게 좋다 그러면 영입해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분은 영입이라고 보기 좀 약간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관심의 인물이니까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네. 역할이 부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숨쉬고 있는 층에서는 모르는 일이고요. 저 위에서 좀 더 고층으로 올라가서 예. 있는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만 이제 개인 의견을 한번 필요하신다면. 네, 개인 의견으로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큰 역할, 정말 속절없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걸고 예. 정말 뉴스 한 줄 안 나던 때 뉴스량을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으로 땡겨온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출마는 고사하셔서 아쉽지만 네.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역할을 드리고 싶다는 게 입장이고요. 생각해보면 이뇨한 위원장님이 지금은 갑이다. 국민의힘이 유리다. 좀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국민의 미래라고 위성정당 네. 또 이제 그걸 이끌어갈 어떤 그 대상자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거명이 되기도 하던데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마찬가지인 대로 저 위층 보드룸에서 이뤄지는 일이고요. 네.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한다고 했으면 저는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밌는 그림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민의 같은 경우로 계속 이제 그 공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심 지역인 두 곳, 수도권하고 영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공천의 성패를 가르지 않느냐. 이게 아주 일반적인 지금 그 분석이고 평가인데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 네. 이른바 언론의 어떤 그 표현에 따르면 용핵관들이 정말로 공정한 어떤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 결과가 좌우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천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제가 공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는 저는 을인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죠. 네, 이제 경선을 하는 후보의 입장으로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공천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는 뭐 딱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 사람이 된다.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소위 정치적인 고려,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면 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라 주장하느냐? 저는 예술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지만 그 선을 지켜가면서 정략적 정치적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은 기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충신입니다. 본선 경쟁력 그 이상 이하도 아니어야 된다. 필요하면 경선하는 거고 필요하면 전략하되 그 지역에서 가장 이길 가능성 높은 사람이고요. 영남은
영남은 저는 신인들의 데뷔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특정 후보 중진께서 불출마 선언을 해주신다고 그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선거에 도움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의 여론, 뭐 무젓하고 무조건 다 3선 4선 나가라 이것도 예. 그러면 뭐 국회의장이 초선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영남에 있는 여론들이 적절히 이번에 정말 큰 바람이 불어서 많은 신인들이 들어왔고 그나마 좋은 활동을 한 중진은 계속 한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김태우 후보로 결국 공천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전 단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경선을 한다. 경선 결과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수 언론은 또 용산 공천 아니냐는 또 분석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선이라고 하는 형식이 곧 시스템 공천 내지 공정 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좀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더 드리면 경선을 안 하면 뭘 해야 시스템 공천이 될까요? 이것보다 더 네. 객관적으로 예. 우리는 찍어내리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라고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남의 중진을 굳이 다른 데로 돌리고 거기서 빈자리를 굳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경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네. 결국은 결과를 유도하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천은 목적 의식이 있는 공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남에서 네. 그냥 모든 사람 경선해라. 그럼 당연히 현역 중진이 되시겠죠. 네, 네. 뭐 인지도가 깡패니까. 근데 이 공천은 목적이 있는 공천이다. 좀 더 개혁적이고 신선한 인물들. 아무튼 그러면 영남에서는 물갈이가 제1차 대상진이 영남이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당연히 제 야무로 잡히겠지만 영남은 저희들에게 비교적 양지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겠는데 그동안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데뷔장이 돼야 된다. 수도권 관련해서 이 질문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포갑 도전을 그 전에 이제 선언했고 계속 지역 주민들 만나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과 후로 나누면 어떤 좀 지역 민심의 반응 이런 게 좀 체감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예전에는 국민의힘 좀 잘해라. 예. 하다못해 무소속으로 나오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 차라리. 예. 예. 넌 괜찮은데.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하고 둘이 잘 맞는다며 뭐 이러면서 네. 이번엔 돼 하면서 좀 국회 좀 바꿔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비행기가 이렇게 앞바람을 맞으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뒷바람. 순풍 탔다? 네, 뒷바람을 맞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있잖아요. 그 최근에 공개 활동을 사실상 이제 조금씩 재개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편지와 과일 바구니 전달했다는 뉴스 보셨죠. 그 전에 또 그 넷플릭스 CEO 그 만남에 또 함께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다만 너무 밝음이 아니라 예. 네, 국민들의 민생이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어려움을 보다듬는 활동으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혼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제2부속실이든 무엇이든 네네.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른바 명품백 리스크는 이제 그 통과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 여러 판단을 하셨을 거고요. 대통령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KBS 대담? 대담. 예. 을 통해서 예. 대통령의 입장도 어느 정도 들으셨고요. 아쉬운 분은 아쉬운 대로, 네. 충분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충분한 대로 결정적으로 다음 총선과 앞으로 전국의 뭐 핵심 이슈는 아닐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장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